이제 과연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사회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선행되면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성애라는 것이 좀 굉장히 죄악시되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만약에 바뀌면 그것은 당연한 사랑입니다라고 바뀌면 제도도 바뀔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바람을 피우면 그게 죄였어요. 그 죄목이 뭐였죠? 간통죄. 그래서 제도가 이제 간통죄라는 제도가 있었어. 부부는 다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건 죄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뭐 이게 몇 년형이다 혹은 뭐 벌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죄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가 바뀐 거야. 뭐 여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사람들 생각에 물론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 사회적인 이제 문화가 바뀌고 그 문화가 바뀜으로써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미디어 같은 것들이 열심히 활용이 되고 그러다가 야, 그 한 번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 못 맺는 게 그게 말이 돼? 그걸 아니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걸 이렇게 감옥까지 집어넣어야 돼? 야, 그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쭉 깔리면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 그래서 그런 건 죄라고 하지 맙시다 하고 제도가 바뀐 거야. 그러면 그 바뀌어진 제도 안에서 개인들이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한 방향이 되겠지. 사회적인 가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어. 그리고 교육이 바뀌면 그 교육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개인의 욕구를 막 우리가 이제 쌓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게 사회적 가치와 삶의 방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예방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걸 계속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도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한참 이제 검찰 개혁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뭐 분리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학생들이 그냥 다 뭐 그게 뭐야 나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와 제도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건 내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 거지.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교육, 학교 교육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결적 차원이 있는데 문제가 이미 발생해버린 거야. 그러면 처벌을 엄하게 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거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물론 다시는 다들 그러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한편에서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성범죄가 있다 하면 감옥에만 들어가면 이게 다 해결이 되나? 나오면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약물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정상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교육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교육에 좀 중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일 처음에 가. 근데 요거는 조금 뭐 1년 다니는 애 있고 2년 다니는 애 있고 3년 다니는 애 있고 4년 다니는 애 있고 해갖고 몇 년 가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보통 한 3살, 4살 때쯤 간다고 보면 한 3년 정도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요. 세나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냐? 얼마나 다니? 저는 4살 때. 4살 때. 넷, 다섯, 여섯, 일곱, 4년 다녔는데. 이제 아주 평균적이지. 한 4살 때 되면 가. 그래서 한 3, 4년 다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6년 다녀. 여기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없지? 다 나왔네. 그러면 한 교육을 한 최소한 한 9년, 10년 정도 받은 거야.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까지는 웬만하면 가. 그러면 그게 또 한 10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최소한 한 20년 정도를 교육받고 못 받아도 한 15년 이상은 교육을 받아요. 15년 정도 교육했는데 아까 우리가 본 그 영상에서 나온 일들 같은 건 왜 일어나는 걸까? 그 혹시 교육 받으면서 너희들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패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니?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일단 빵빵 대라. 그리고 혹시 누가 빵빵 대거든 가스총을 들고 내려라. 그래서 확 쏴버려라. 이런 교육 받아봤어? 이런 교육 안 받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칼에다 약을 타갖고 죽여라. 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힘들고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패주고 밥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버섯을 안 먹으면 확 아구창을 날려라.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하지는 않잖아. 최소한 15년을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물론 뭐 교육만 잘한다고 다 될 일은 아니지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교육의 목적이 혹시 조금 이렇게 빗나갔나? 교육의 목적이 진짜 지향해야 될 바를 향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일단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요. 모든 핵심을 교육에다만 둘 수는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교육만 놓고 보자면 한 15년 이상은 최소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말씀하시길 너희들 그러다 대학 못 간다. 대학도 못 가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냐? 하면서 주로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마치 교육을 받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또 실컷 뭐 이렇게 뭐 자유학기제라고 이것저것 시켜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너 고등학교는 어디 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그러다가 중3쯤 되면 그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등수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너 그거 갖고는 그 학교밖에 못 간다. 우리 이제 가평에서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제 가평에 좀 그 학교한테 미안한데 청평 고등학교라는 데가 별로 평이 안 좋아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가평 중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못하면 야 너 청평고 갈 거야 그래. 시연이 들어봤지 그런 얘기. 네. 몇 번이나 들어본 것 같아. 3번? 아, 3번. 너 그러다 청평고 간다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인상을 푹 쭈그려. 근데 그 학년에 청평고 가는 애들이 나오겠지. 20, 30명 이상. 그럼 걔들은 청평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청평고 가네. 내 인생은 조졌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이제 좀그 평이 좋은 학교도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선생님이 지현아? 예? 너 가평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요. 너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평고는 얘기를 해. 가야지. 이러면. 가평고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공부를 뭐 안 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봐. 그럼 그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다 청평고 갈 거야? 가평고는 가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를 왜 해? 청평고 안 가고 가평고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가평에서. 다른 동네에도 다 그러리라고 믿어 내가. 근데 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그 시험에 나와요? 공부를 하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야. 선생님 그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최소한 앞에 한 8, 9년 정도 뺀다 하더라도 한 10년은 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좀 머리 좀 크고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현장쯤 되었을 때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점수를 올리는 것인가. 그래서 미인대회와 입시 현장에서의 공통점은 인간관계는 필요 없는 것이다. 거기서는 뭐만 필요하냐면 이제 경쟁만 하는 거야. 점수를 더 많이 높여서 더 괜찮은 곳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왜 가평고를 가야 되냐면 가평에서는 거기선 그래도 인서울 하는 애들이 좀 나와. 1년에 한 명 정도는 서울대도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가평고를 가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교육이 우리 머릿속에 그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같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나? 그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나?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나? 여기에만 맺혀져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은 혹시 루나야, 너는 중학교까지 쭉 공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니? 해봤어? 아직까지도 공교육에 있는 시험은 예? 쭉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 아니요. 그냥 응.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응, 네.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응, 하라니까 하고 네. 뭐 열심히 하라니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그냥 응, 막상 아니 그냥 뭐 전혀 안 하진 네.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지? 가끔 하긴 했겠지만 주된 고민은 이제 어떤 진학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툰이에요. 툰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여기 지금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초등생 입시 전쟁 달리기 대회. 그 밑에 애들이 완전 지쳐갖고 달리고 있어. 그리고 탕 하고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어린이 여러분 성공하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교육이 막 뭔가를 경쟁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애들을 이렇게 소처럼 저기 정육점 가면 저렇게 갈고리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돼지하고 소를 이렇게 걸어놓잖아. 거기 밑에다 애들을 걸어놓은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성적 전수 검사를 해. 그래서 등급을 공개해. A 플러스 A 이런 것처럼 90점, 8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줘. 얘는 인서울 가능하네. 얘는 저 지방이나 가야 되네.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 내가 학부모 강연 같은 데 가서 되게 하면 다들 공감하는 얘기가 애를 처음 낳으면 어렸을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서울 우유를 먹인대. 그랬다가 조금 고학년이 되면 연세 우유를 먹어. 물론 건국 우유를 먹이는 집도 있어. 그러다가 중학교쯤 가면 무슨 우유를 먹일 것 같아? 저지방 우유를 먹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어떤 대학을 가는가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등급을 매겨주는 거지. 애들 말이 재밌지 않냐? 우리가 소야? 너희들은 등급 매겨져 본 경험이 있냐?
네.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그 등급을 따려고 애들이 혈안이 돼 이제. 나는 1등급이야. 난 3등급 안에 들고 싶어. 나는 10등급이야. 뭐 이런 거 있어. 뭐 자기한테 등급이 매겨지는데 굉장히 기뻐해. 야, 내가 더 높은 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보통 그거 기뻐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옆에 축산농가 가면 소 키우는 아저씨가 있거든. 딱 어저께 소가 나오는 날이래. 일을 하시다가 식사를 하시더니 오늘은 소가 나오기도 있어서 오늘 제가 일찍 갑니다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200만 원이 나오네 그랬었어. 근데 그 200만 원이 딱 나왔을 때 등급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등급이 별로면 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를 키우는 이유는 뭐야? 등급을 잘 받아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준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 보면 애들을 앞세우고 애들은 무한 경쟁, 우리는 하고 이제 독점해서 교육을 독점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잖아. 교육 개혁이 왜 잘 안 되냐면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야. 뭐 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엄청 많아. 그래서 교육이 변하면 이 시장 자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익 단체에서 이제 교육부에다가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공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사교육도 있는 거고 뭐 그 사교육에 여러 가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교육을 삼켜버린 괴물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기심. 내가 저들보다 더 잘 될 거다. 내가 딴 애들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등급 맞을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 혹은 내 아이만 잘 됐으면 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교육을 삼켜버린 거지. 또 하나는 공정성.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를 하고 어떤 아이는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떤 아이는 좀 더 나쁜 학교에 가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집에서 좀 가까운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애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정하게 하려면 뭘로 해야 되겠어? 학교에서? 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키 순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지? 몸무게 순으로 뭐 가까운 학교 가라. 아니면 집안이 가난한 순으로 뭐 좋은 대학에 가라.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게 뭐야?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니까 시험 봐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을 배정해주면 그건 가장 공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놀랍게도 영어라는 걸 처음 배웠어. 국민학교까지는 아니 초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까지는 영어 과목이 없었어. 나 때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성산 국민학교를 내가 졸업하고 성서 중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영어 과목이 딱 생긴 거야. 이야 영어 과목이 생겼네 하고 딱 보니까 교과서에 A 써 있고 뭐 발음기호 써 있고 뭐 A 이렇게 써 있고 그래. 그래서 A, B, C 이렇게 배웠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영어를 읽대. 그냥 영어책을 막 읽어. 그래서 이것들은 왜 이걸 다 읽지? 6학년 때 안 배웠는데 나는? 하고 했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다 읽는 걸로 생각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바보가 됐잖아. 영어 처음 보는 건데. 근데 걔들이랑 나랑 영어 시험을 봤어. 그럼 점수가 누가 높아야 정상이야? 네. 걔가 높지. 공정해 이거? 시험 점수 높은 게? 얘들은 다 배우고 온 거야. 겨울방학 때. 6학년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영어를. 우리 집은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학원 갈 생각을 못했어. 학원이 있는지 몰랐어 나는. 학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얘들은 학원에 다 다녔고 영어를 다 읽고 해석할 줄 알고 온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영어를 읽어보라고. 전택보 일어나서 영어 읽어봐. 그러면 딱 일어나서 I have 뭐 이렇게 어렵게 읽어가는데 얘들은 쫙 읽는 거야.
공정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공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혹은 뭐 사회에서는 이게 시험 보라는 거야. 저기 뭐 좋은데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토익 900점 이상 맞아와? 그래. 토플은 몇 점 이상 맞아와? 그래. 근데 대학을 같이 졸업했는데 어떤 애는 나처럼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A, B, C 시작해가지고 영어라고는 오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만 있는 애가 대학을 나왔다 한들 토익 뭐 나도 토익 시험 보기는 했으나 뭐 토익 점수 겨우 졸업할 정도 맞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왔어. 근데 취업하려고 보니까 토익 기본 900인 거야. 근데 시작을 나같이 안 하고 딴 애처럼 한 애들은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토익 900점이 껌인 거야. 아, 그걸 못해?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세 끼 밥 먹고 사는데 너도 중학교 나왔지. 나도 중학교 나왔고. 우리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공정성 얘기를 해. 그런데 실제로 공정한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기득권. 교육이라는 것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본인들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돌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괴물이 삼켜버린 게 이런 것들이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없이 다들 경쟁만 하고 나만 더 잘 되겠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미인 대회와 수능 시험의 같은 점은 관계는 없는 것이다. 함께 성장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이렇게 진이만 따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딱 시켜주잖아. 그러면 그건 공정성에 훼손된다고 그래. 왜 선생님이 걔만 이뻐해? 필요하니까 시켜줄 수 있잖아. 근데 걔만 이뻐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 왜 하지 마세요 그래? 걔가 더하면 내가 손해잖아 지금. 기회를 박탈하고 오히려 그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이렇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 똑같은 교육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아니면 인천에 살든 교육은 똑같은 것만 받아야 돼. 장점도 있기는 해. 이사를 가도 그냥 똑같은 거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개개인의 단점, 그 지역사회의 특징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살려지는 게 공정성을 얘기하는 교육인 거지. 그리고 어떤 기득권이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다 잊어버렸고 좀 교육을 유연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게 말이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 니들이 활동을 밤에 하면 또 밤에 나와서 같이 뭐 하기도 하고 휴일날 하면 휴일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모든 걸 갖춰놓은 사람들에게는 교육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모든 그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을 뽑았잖아. 담임 선생님 뽑기. 혹시 시연이 너는 상상해봤냐 그런 거? 내 담임 선생님은 내가 선택한다. 그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지 모르잖아 사실 뽑을래도.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선생님도 자존심 상하는 건 어떻게 할 거야? 한쪽으로 몰리면. 그리고 감히 쟤들이 나를 선택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대체적으로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을 많이 삼켜버렸다 하는 아쉬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육이라는 것은 진학이나 진로를 위한 게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다.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겠어? 뭐 해먹고 살라고 그래? 이게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는 거야. 오늘도 수업 시간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게 선생님들이 할 얘기인 거야. 국어를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내가 가르치는 이 지식을 통하여 혹은 그 국영수 말고도 미술도 있고 우리 뭐 많잖아. 연극 배우로도 갈 거고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단지 내가 이미 전문 분야인 어떤 것을 그 지식 그 알량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입시켜 가지고 뭐 검정고시 합격하게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하게 하고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이걸 내가 가르치는 이거를 학생들이 배우면 얘들이 사는데 뭐가 보탬이 되지? 뭐가 좋지?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읽어봐라. 그거 시간에 말가글의 중요성을 깨닫는 삶에서 말가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자세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국어를 배워야 되지? 안 하면 좀 꺼림직해. 이거 안 해도 돼. 남들 다 뭐 이렇게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이거 수업할 텐데 학원도 다닐 텐데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국어를 통해서 내가 내 말과 글 혹은 문학 세계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들어가는 거지. 문학에 대하여 우리가 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되게 풍성해지고 깊어질 거 아니야. 문학가들이 글 쓸 때 그냥 막 쓰는 거 아니고 그들의 세계관과 철학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서 또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서 어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학 작품 하나를 본다는 건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 너희들 지난번에 테마기행 다녀와서 제일 큰 목소리가 뭐였냐면 문학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지. 잊어버렸을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었어. 먼저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찬영아 읽어봐라. 사회를 통해 논리적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수학적 논리가 왜 웃어? 당황하셨어요? 진짜 우리 삶에 수학적 원리가 엄청나게 많거든. 계산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이거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수학을 못 해가지고요. 금융권에서 아주 손해를 많이 봤어. 돈을 한번 빌리려고 해도 이자율을 잘 보고 빌려야 되는데 대충 내가 보기엔 7%나 15%나 20%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대충 빌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빌린 돈 때문에 이자 갚느라고 인생이 망가지더라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 이 생활 속에는 수학적인 여러 가지 사고를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이거를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거지 막. 그래서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수학을 좀 배워봐. 자 마지막으로 세나 읽어봐라. 한국 세계 역사 속에서 배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삶을 재해석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네요. 얘도 웃네. 오늘 3인 3색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동법 관련해서 김육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김육의 대동법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슈가 됐었고 많은 그 양반들이 막 반대를 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조죠, 인조. 네, 인조이고 응. 그 김육이 그 대동법을 시행해서 확대시키는 효정이. 그렇지, 인조 때 시작해서 효정 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우리 현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야.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어떤가? 적합한가? 근데 여기들 앉아있는 사람들 다 세금 안 내잖아 지금은 잘. 그러니까 뭐 하든 말든 뭐 세금이 오르든 안 오르든 뭐 기본 소득을 하는 게 좋은지 보편 복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선별 복지를 하는 게 좋은지 뭐 아무리 TV에서 누가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시사인이라는 잡지를 사다 놓고 보라고 까놔도 아무도 안 보고 그런 이유가 이게 우리의 삶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다 우리의 삶인 거지. 그러면 현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틀이 어디에 있냐면 오래된 미래에 있는 거야. 우리가 과거 역사를 오래된 미래라고 자주 불러요. 비록 오래되었지만 그걸 잘 이해하고 적용하다 보면 현재의 삶을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역사 속에 다 들어있다고. 왜 광해가 왕이 되지 못했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삶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등급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살기 위해서 배워야 돼. 삶을 위한 교육, 살기 위한 배움. 내가 만든 그냥 캐치프레이즈인데 삶을 위한 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배운 경험이 되게 많아. 내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제 제대로 내가 배운 게 성경적 삶을 위한 배움이 이제 있었어. 그러니까 대학교에 갈 때까지도 나는 삶을 위해서 배우지 않았어. 살기 위해서 배우지 않았어. 그냥 내가 당시에 군대 하사관이었었는데 장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5년을 했는데 장교들이 내 위로 계속 들어오더라고. 내가 중사였는데 중사 위에 상사, 상사 위에 원사까지 가면 나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상사 위에 준이라는 게 있고 준이 위에 소위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훈련소 끝나고 소위로 들어오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군대 생활도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내 위로 들어오지? 그 형식적으로는 내가 격려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걔가 나보다 계급이 높잖아. 그래서 안 했어 나는. 이 자식들이 그리고 나한테 좀 끼껍게 하면 막 싸웠어. 발로 차고. 그래서 심할 때는 소령하고도 취급받은 적이 있어. 소령은 매우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존감도 약하고 막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반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항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술을 막 먹은 다음에 야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나 대학을 안 나왔구나. 저것들은 다 대학에 나왔는데 그래서 소위로 들어오는데 난 대학을 안 나와서 지금 하사관인 거야? 하고 열이 받아갖고 혼자 공부를 했어. 그래갖고 대학을 갔어.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왜 갔어? 경쟁하려고. 그지? 내가 너만 못한 줄 알아? 증명하려고. 그래서 나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아까 얘기한 교육을 삼켜버린 괴물들 안에 나도 여전히 들어 있었던 거지. 근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궁금해진 게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번 주지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이 뭐야? 이런 고민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게 내가 한 20년 좀 넘은 것 같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 한 20년 전쯤에 처음으로 성경적인 게 뭐야? 이러면서 성경을 진짜로 공부를 내가 내 마음 가지고 해봤어.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맨날 당구장 가고 맨날 놀러 가고 우리 동기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때 마님이 우리 동기였었는데 마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나는 밑에서 자고 이렇게 나는 뭐 그냥 별로 기도도 관심 없었고 그냥 신학생들 쫙 모아서 당구장 가 당구 치고 놀고 막 이런 것만 했어. 근데 처음으로 고민됐던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뭐야? 성경적으로 사는 게 뭐야? 라는 것을 궁금해져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 그때 공부가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도 갔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대학교까지는 내가 대학교 평점이 2.33 맞은 적도 있거든. 4.5 만점에 2.34를 맞아갖고 맨날 낙제하고 그랬었어.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재밌었고 대학원을 딱 갔는데 야, 이 공부가 재밌는 거야 이제. 이제 뭔 줄 알겠어. 거기서 내가 대학원 3년 동안에 4.5 만점에 4.35를 받았어. 3년 평점 평균이.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어 내가. 강훈이 없어. 이 자식들이 안 가봐서 그래. 그 3년 6학기 동안 첫 학기 빼고 내 돈 내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늘 전액 장학금. 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건강한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난 되게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게 자란 편이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애를 잘 키우려고 해도 잘 안 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첫째는 나한테 많이 맞았어. 뺨도 맞고 막 그랬어. 걔는 정신 못 차리면 막 기본 막 이렇게 막 자주 패지는 않았는데 열 받으면 한 번씩 그렇게 막 패고.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들 다 그러셨으리라고 믿는데.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정이 뭐야?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 이런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살려면 배워야 되겠더라고. 이렇게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돼갖고 목회도 하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야.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심리학을 공부했어. 그 대학원에 가서 고신대학원에 가서 성경 해석학을 다 전공한 다음에 그 같은 고신대학원이 또 남아서 상담학을 했어. 그래서 사람은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사람을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부를 쭉 하다가 가평에 이사를 왔는데 농사를 너무 모르겠는 거야. 남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어. 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지 해갖고 알아보니까 가평에 농업클린대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1년 동안 농사를 배웠어.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막 해갖고 내가 이 동네에서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물론 아직도 농업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감은 잡고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누가 얘기하면 알아들어. 뭐 그런 거. 그래서 농사를 해야 돼서 농업을 배웠어 나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가평 민들레 학교라고 이제 학교를 시작했잖아. 학교를 시작해 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내용과 사람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가만 보니 교육을 또 너무 모르는 거야. 한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교육을 배우러 대한교육 이런 걸 배우러 또 학교를 갔어 내가. 그래갖고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박사 마지막 연도거든 내가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학위를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데 대안학교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막 배우면서 대안교육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학교를 조금씩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거야.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씩 바꿔가. 지금도 배우는 중. 그런데 학교는 맨날 적자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간 게 내가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을 좀 배웠어. 내가 경영자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경영을 못하면 학교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이 있어도 그 학교가 없으면 그게 뭐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경영을 배우러 갔어. 그래서 1년 동안 경영을 배워보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영은 하고 조금 내가 이해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내 삶의 여정인데 내 교육의 여정인데 나는 배울 때 살기 위해서 배운 거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배운 거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데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상상하면서 서로 하고 받는 거야.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삶을 위한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물어야 돼. 선생님, 이거 배우면 우리 삶에 뭐가 좋아져요? 선생님들이 늘 그 생각을 하고 가르칠 텐데 우리 학교에서. 근데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라고 무슨 다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 함께 고민해 보는 거지. 이거 우리 왜 하는 거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영어를 15년 배웠는데 외국 나가니까 말이 안 돼 잘. 그래서 다시 또 영어 학원에 가서 또 다시 배워야 돼.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되 특히나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이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배우나 이거 지금. 쪽팔려서 대학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설에 친척들 만나러 가면 물어볼 거 아니야.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다며? 대학 어디 갔냐? 그러면 저는 대학을 못 갔는데요. 이러기 싫어서 혹은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갔는데요. 이러기 싫어서 쪽팔려서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교육 안 했으면 좋겠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취업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진로에 대한 얘기하면서 꼭 하는 얘기인데 너희가 선택한 그 일을 돈 안 줘도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돈 안 줘도 할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거지. 내가 취업을 한다는 것, 창업을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적 소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 물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직업 가졌는데 돈 안 주는 건 그건 노동 착취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냥 돈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내가 주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돈 안 줘도 그 일 할 거야?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 일 할 거야? 삼성에 갔어. 그럼 이제 추석 때 어른들이 이야 너 삼성 갔다며 인생이 너 그냥 사람들이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 폼 잡으려고. 일단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수식어로 이게 안전한 차다. 뭐 피로감이 덜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끼기는 하지. 근데 진짜 이렇게 내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차를 좋은 거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아.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승차감이라고 하죠. 차를 데리는 건 하차감이라고 해요. 뭐? 승차감이 중요해 보이니 하차감이 중요해 보이니? 하차감이 훨씬 중요하거든. 차를 타고 호텔에 가잖아. 호텔비는 다 똑같이 내겠지. 좋은 차 탄 놈이나 나쁜 차 탄 놈이나. 근데 나쁜 차를 타고 호텔에 가잖아. 그러면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절로 가라고 이렇게 구석으로 보내. 그리고 좋은 차 타를 딱 하고 가잖아. 그러면 딱 내리시라고 그래. 그리고 좋은 데다 박아줘 자기가. 하차감 기억해라. 내가 강의를 하러 어디 좀 큰 데 가거나 뭐 교육청 가거나 아니면 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인천 영어연수원에 가. 그래서 이제 무슨
그 교사 연수를 해주세요. 그래 연락을 받아갖고 영종도 그쪽에 있는 영어 연수는 쫙 가잖아. 그럼 이제 내가 뭐 언제쯤 도착합니다. 그래갖고 전화가 와. 그럼 뭐 한 10분 후면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앞에 딱 서 계신다. 그럼 이제 모닝 막 뒤에 타고 막 이랬잖아 내 거. 모닝을 타고 쭉 가서 거기 딱 쓰면 이렇게 쳐다봐. 내가 탁 내리면 설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쁘게 안 입고 다니잖아. 이렇게 이러고 가면 혹시 오늘 강의 오신 분이신가요? 그래.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좀 달라지면서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데려가. 내가 만약에 좀 외제차를 만약에 타고 딱 가잖아. 저 사람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딱 뭐 차 앞으로 오겠지. 그래서 대화가 될 거야. 그래서 참 하차감이 안 좋은 차가 모닝이야. 승차감은 괜찮아. 난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차감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뭐야?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 그걸 위한 직업, 그걸 위한 학력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등급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애가 돼야지. 하게 되니까 교육이라는 게 계속 살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지 않고 그냥 좋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만 교육을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우리 학생들한테 삶을 위한 관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포스와 디오게네스의 대화를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이 두 사람은 한 선생님 밑에서 수학한 아주 훌륭한 두 제자였어요. 둘 다 굉장히 그 시대를 풍미했던 철학자들인데, 당시에는 뭐 다 이제 교육 자체가 철학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좀 다른 길을 걸었어. 아리스토포스는 어디로 갔냐면 그 왕궁에서 이제 그 왕자들을 가르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러 이제 귀족 사회로 들어갔고, 디오게네스는 거지가 됐어. 견유학파라고 개견자를 써요. 그래서 개막대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거리로 나갔고 아리스토포스는 궁정으로 들어갔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택했죠. 이 두 사람이 사는데 아리스토포스 입장에서는 디오게네스가 좀 아까운 거야. 나 걔를 너무 잘 알거든. 나랑 동문수학하던 친구인데 저 정도면 진짜 나 못지않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간 거야. 근데 디오게네스가 하필이면 그날 콩꼬투리를 삶아 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콩꼬투리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개 같은 거 하면 왜 보리 껍데기 있죠. 껍데기를 삶아 갖고 먹으면 좀 이게 이렇게 거실거실한 게 좀 이렇게 좀 유연해지거든. 그러니까 보리 알맹이 말고 보리 껍데기니까 이제 그걸 싹 삶아 갖고 먹고 보리는 좀만 넣고 그래갖고 죽을 막 이렇게 해서 먹고 막 그러는 것처럼 디오게네스가 이제 콩꼬투리를 삶아 먹고 있는 현장에 아리스토포스가 딱 갔어. 그래갖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야. 저 잘 나가는 놈이 왜 저러고 있어? 아유 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포스가 디오게네스한테 왕한테 조금 고분고분할 줄만 안다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얘기를 했겠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제 능력이 충분해. 쟤 지금 지가 맘만 먹으면 왕궁에 와서 나랑 같이 가르칠 수 있어. 내가 제 실력을 알아. 왜 근데 저 돈도 못 받고 저러고 있지? 길거리에서? 하나만 하면 돼. 왕한테 좀만 고분고분해. 그러면 네가 나머지를 다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콩꼬투리를 삶아 먹는 법만 배우면 그렇게 굽실거리지 않고 살아도 될 텐데. 그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만 해결하면 콩꽃들이 삶아 먹는 법 이것만 배우면 있잖아.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디오게네스는. 이게 관점이거든. 내가 너희들한테 아리스토포스는 나쁘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 아리스토포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지. 궁정에 들어가서 다음에 왕이 될 왕자들을 키우면서 혹은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잖아. 나쁘지 않아. 근데 그게 콩꽃들이 먹기 싫어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콩꽃들이 먹기 싫어서 그걸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른 말을 못해요. 왜? 비유에 맞아야 여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 그 사람 옆에 늘 소비자들이 있어. 나로 인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옆에 존재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뭐 내가 뭐 목회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리스토포스의 삶을 과 디오게네스의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디오게네스를 선택하는 편이야. 그리고 만약에 아리스토포스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거기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말하다 잘릴지언정 내 할 말은 좀 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리스토포스처럼 살 마음은 없어. 근데 그건 내 관점인 거야.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과 만나서 나눈 대화의 일화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 알렉산더 대왕은 들어봤지. 뭐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서 길을 떠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쫙 사열을 해갖고 엎드려서 우리 대왕님 가시니까 절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저쪽에 왜 미친놈 하나가 누워 있는 거야. 옷도 안 입고. 이제 유럽은 왜 이렇게 햇빛 쨍쨍 찌는 날 이렇게 옷 벗고 일광욕하고 막 그러잖아. 왜 그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옷 벗고 누워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저건 뭐냐 그랬더니 아 제가 디오게네스라는 애입니다. 뭐 이렇게 아 제가 걔야? 이 말은 많이 들은 거야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포스한테도 듣고 했겠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어. 저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막 돌려서 쫙 갔어. 디오게네스가 계속 누워 있었대. 내가 본 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들은 얘기야. 디오게네스가 계속 누워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딱 해서 디오게네스한테 디오게네스 넌 내가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넌 내가 안 무섭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알렉산더가 아니 난 좋은 사람이지. 당신이 좋은 사람이면 내가 당신을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거야. 알렉산더가 말문이 막힌 거야. 그렇지 내가 좋은 사람인데 제가 날 무서워할 이유가 없네. 하고 이따가 야 너 궁정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줄 수 있다. 어떤 게 내게 필요하냐. 네가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딱 그랬을 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켜서시오. 햇빛 가리오. 나 일광욕 하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햇빛이 필요해. 근데 네가 거기 서 있어서 햇빛을 가리거든. 좀 비켜서줘.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떠나서 동방원정을 계속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만약에 나에게 한 번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죽는데 죽기 전에 만나서 대화도 나눴대. 그건 나중에 찾아봐 인터넷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알렉산더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디오게네스가 가지고 있던 삶의 관점이 분명한 거지. 이 사람은 철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의 스승에게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에게 철학 수업은 삶이었던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철학 수업은 내가 그러니까 신분을 상승하는 수단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샬롬 자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신분 변화 혹은 신분 상승의 수단인가? 혹은 일상을 도피하는 방법인가? 학교 가기 싫고 그냥 여기서 대충 때우고 싶은가? 아니면 삶을 위한, 살기 위한 교육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일단 기록을 끄고 질문을 공유하겠습니다. 깜짝이야.